자, 먼저 오늘 홈팀 KB손해보험입니다. 1번 자리 센터 이선규, 세터의 황태기, 레프트의 알렉스, 센터 하연용, 라이트의 이강원, 레프트의 황두현 선수, 그리고 곽동혁 리베로입니다. 대한항공은 조재영 센터, 라이트의 가스파리니, 레프트의 곽승석, 센터 진성태, 센터 한 선수, 레프트 정지석, 그리고 정선민 리베로입니다. 오늘 경기 수고해주겠습니다. 양팀의 6라운드 마지막 맞대결, 이제 대한항공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첫 공격이 속공으로, 하지만 수비가 됩니다. 박승석이 밀어넣기 속지 않습니다. 띄워주면서 알렉스의 득점 성공. 자, 알렉스의 연타 공격이 성공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알렉스가 강한 공격을 할 때보다 연타 공격에 대한 거는 거의 상대가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강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이 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볼에 대한 거는 연타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 선수가 알렉스예요. 예, 황태기의 강한 서브, 공격수 빼고는 서브 1위입니다. 박동현 리베로, 알렉스가 몸을 날립니다. 만들어갑니다. 한 선수가 뛰어줬고 중앙 후위에서 정지석 5라운드 MVP. 자, 가운데 후위 공격을 많이 시도하죠. 예. 결국 찬스볼이 왔을 때는 뭐 워낙 이 한 선수가 노련한 토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5명에 대한 공격을 골고루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보석, 석 두 선수의 리시브 때문에 한 선수의 토스는 더욱더 현란해질 수 있는 거죠. 5라운드에서는 확실하게 달라졌죠. 예, 가스파리니의 서브가 네트 맞고 나갑니다. 서브 2위의 가스파리니. 결국 이제 가스파린 선수가 결국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 범실을 하지 않고 강한 서브를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특히나 한 중반, 매 세트 중반 이후에 가스파린 선수의 에이스가 나왔을 때는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가스파리니가 서브 2위라면 서브 3위에 알렉스의 강서브. 정지석이 버팁니다. 한 선수가 뛰어줬고 미차 가스파리니가 3인 블로킹, 블록아웃. 지금 1세트 초반에 가스파리니도 서브가 1개였고 알렉스도 서브가 1개로 그냥 끝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서브 넣을 때는 확실하게 서브를 씹어야 되는 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든 바로 돌려주는 공격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외국인 선수들에게 연속 서브 에이스를 맞으면 결국 그 세트 끝나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완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박승석의 강한 서브 잘 버텨줬고 이강원의 첫 공격은 정성민 맞고 나갑니다. 아, 지금 공격이 좋습니다. 예. 자, 공격이 쉽지 않는 뒤에서 날라오는 그 토스, 그리고 볼이 많이 떨어진 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밀어쳤죠. 그렇죠. 역시 KB가 준 플레이오프 위해서는 그래도 주 공격수 이강원이 역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알렉스 혼자 뭐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광은 선수의 활약이 아주 중요하죠. 예, 정성민 리베로 직접 넘어갔고 이선규, 천개의 손 이선규, 손 천개 이선규. 자, 대한항공의 공격을 좀 무리화시키는 방법은 강한 서브라든지 서브 리시브를 좀 흔들어 놓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KB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그래야만이 KB가 블로킹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서브를 조금 더 강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연용의 연속 2번째 서브. 곽승석이 받았고 정지석. 곽승석, 한 선수, 정지석 이렇게 리시브, 토스, 공격이라면 대한항공 맘만 먹으면 전승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빠르게 양사이에 들어가는 킥오픈을 시도하기 때문에 KB의 양사이에 있는 블로킹이 위치를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예. 진성태의 서브. 목적타 길게 길었어요. 나가는군요. 사실 진상원이 합류해서 좋았다가 다시 부상으로 빠지면서 회복까지는 진상원 한 3주 정도 남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손등뼈에 이제 금이 갔기 때문에 지금 한 3주 정도, 결과적으로 3주 정도 쉬고 또 회복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6라운드를 뛰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챔피언 결정전에 대비한 그런 우선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네, 이강원의 서브는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강원도 시간차 2위, 후위 공격 10위에 달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KB가 범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범실을 좀 줄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한 선수의 서브. 목적타. 잘 받아 올렸고 다시 이강원 쪽으로 어택 커버. 이선규. 황택이 뛰었고. 공격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알렉스가 어물어물 넘깁니다. 정지석의 스파이크. 커버가 됩니다. 정성민이 올렸고 가스파리니 블록아웃. 황두현 맞고 나갑니다.
자, 확실하게 직선 코스를 공격해서 터치아웃을 시키죠. 예. 양사이드 블러커 선수는 확실하게 왼손이나 오른손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죠. 터치아웃이 당하지 않게끔. 그렇죠. 박기영 감독이 가스파리니의 체력 조절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끝까지 가스파린 선수가 자기 몫을 다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는 거죠. 예. 정지석의 스파이크, 그러나 이선규가 막아냅니다. 자, 미리 잘 와 있었죠, 이성규 선수가. 예. 이렇게 되면 이선규가 이번 블로킹이 이제 1004개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양 사이드로 가는 킥오픈 토스는 빠르게 가기 때문에 보고 센터에서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리 와 있어서 지금처럼 완벽한 블로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렇다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공격을 막을 것인지. 평균 5득점에 황규현의 강서브. 박승석이 버팁니다. 자, 빠르게 가죠. 가스파리가 빈자리, 알렉스가. 자, 공격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강원이 과감하게 때립니다만 정성민 리베로. 넘어왔어요. 넘어갔는데요. 이선규. 그렇죠. 오늘 요런 볼이 이선규 득점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뭐 정직 선수가 토스의 범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공격수들은 사실 공격과 블락킹 수비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만 이 2단 토스, 자기 앞에 왔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이 볼에 대한 토스가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이 기본기인데 이런 것을 좀 더 연습을 해줘야 된다. 자, 예. 서브가 아주 좋았어요. 절반 이상의 성공 황규현 서브. 그리고 속공으로 하지만 한 선수 맞고 성공합니다. KB가 초반에 본인들의 장점인 서브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서브가 잘 들어가면 결국 대한항공의 서브 리시브가 흔들린다는 거죠. 예, 8대5로 KB 손해보험이 1세트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의정부 체육관입니다. 1세트를 주도하고 있는 홈팀이 손해보험이 KB 손해보험이 대한항공에게 2승 3패로 이번 시즌에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뭐 공격, 서브, 리시브, 디그까지 대한항공이 조금 더 앞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블락킹에서는 조금 KB 손해보험이 앞섭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대한항공이 좀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뭐 전적도 3승 2패로 앞서고요. 그렇죠. 그런데 각 팀이 승리한 것은 원정길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 상대 팀에 가서 이기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KB는 오늘 대한항공을 상대로 2승을 기록했지만 다 인천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홈 의정부에서 한번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한번 이기면 아주 기분 좋죠. 예. 정지석의 서브. 5라운드 MVP의 기세를 6라운드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하하. 서브 범실. 정지석이 역시 공격뿐만 아니라 디그 1위, 리시브 4위, 수비 2위, 굉장히 수비 부문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사실상 대한항공의 서브 리시버가 많이 흔들렸는데 이번 시즌에는 서브 리시버가 마주 좀 안정이 됐다는 거죠. 예, 지금도 리시브 정성민 리베로의 리시브가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정지식 선수라든지 박성석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사실 4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 시즌은 사실상 서브 리시버가 가장 안 좋았던 팀이 대한항공이거든요. 7위였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세터 빼고 외국인 선수 빼고 센터 빼고 나머지가 다 리시브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길어요. 조재영의 서브가 나갑니다. 조재영도 이번 시즌에 센터로 변신을 했는데 일단 적응 중에 있고 그러나 강점은 역시 서브거든요. 자, 대한항공이 서브가 좋습니다만 오늘같이 이렇게 범실을 많이 내지 말고 좀 약하게 넣더라도 상대가 서브 리시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범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강한 서브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군요. 황태기의 강 서브 정지석이 버팁니다. 백토스. 가스파리니 대각선. 터치아웃이에요. 맞고 나갔습니다. 자, 이런 볼의 처리 능력은 외국인 선수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스파리니 선수가 가장 뛰어나요. 예. 뭐 아주 노련하고 상대 브로킹을 이용한 이런 포인트를 내줄 수 있는 선수가 가스파리니고 그렇죠. 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대한항공이 무너지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스파가 서브가 2위인데 더 장점은 범실이 적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확실하게 범실 적은 상태에서 예. 또 연속으로 서브 에이스를 낼 수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강원 블로킹 기다리고 한 선수. 자, 이강원이 막혔습니다. 조금 끌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볼이 좀 길었기 때문에 결국 코스를 다양하게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강원이 한 선수 왼손에 막힙니다. 자, 너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코스가 완전 직선을 때릴 수 없는 그런 볼이었죠. 예, 연속 두 번째 미차 가스파리니 서브가 강하게 버티는 박동혁 리베로 올려줬고 알렉스
자, 크로스 잘 때려줬네요. 예. 이 서브에 있어서 알렉스나 가스파린이나 강한 건 마찬가지인데 가스파린은 연속 에이스가 잘 나오는 선수고 알렉스는 조금 가다가 좀 실수가 좀 나오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서브 에이스 이후에 범실이 많이 나오는 쪽이 알렉스고 가스파리니 선수는 사실 서브 에이스가 나고는 그 다음에 더 강한 서브가 들어가는 선수죠. 예, 오늘은 어떨까요? 가스파리니! 알렉스의 서브는 한 개로 끝납니다. 각도 참 좋네요. 네. 그래서 이 가스파리니 선수, 외국인 선수들은 이 두 명의 선수가 블로킹으로 공격을 다 막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직선이나 크로스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줘서 그쪽 방향만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 11대 10 한 점 끌려가는 대한항공. 박승석의 서브 강하게 네트 타고 들어갑니다. 어렵게 받고 자, 공격해줘야 돼요. 황규현 연타성 미차 가스파리니가 받았습니다. 자, 받고 때리기 미차 가스파리니. 그러나 알렉스가 재빠르게 동점 허용하지 않고 있는 KB손해보험. 동점 기회 대한항공. 동점 가나요? 속공으로 박동희 리베로 만들어갑니다. 한 선수가 뛰었고 정신석 쪽으로 아직 동점 아닙니다. 동점 기회 가스파리니 힘을 뺍니다. 이러면 상대가 약오르죠. 노련하죠. 네. 때리는 순간에 상대의 블로킹 위치 또 상대 수비 위치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타 공격, 빈 곳을 보고 연타 공격이 나온다는 거죠. 예. 상대 빈 공간을 잘 보고 있는 미샤 가스파리니. 11대 11 동점. 4득점. 성공률 지금 80% 나오고 있죠. 예. 박승석의 서브가 잘 들어갑니다. 곽동영 리베로. 오른쪽에서 대각선. 자, 속공 잘 쳤어요. 하연용. 어쨌든 간에 서브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KB는 속공을 과감하게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경기 초반이고요. 지금 그리고 알렉스와 이 황태기가 잠깐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연용의 서브. 지금은 보석 중에 한 보석. 박승석이 저렇게 실수하는군요. 자, 오버핸드를 받는 것이 좀 손가락 이 두 손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좀 알깐 거죠. 예. 갑자기 에디슨이 생각났는데요. 그런가요? 알품품은 에디슨. 박승석의 실수. 서브가 길어요. 길게. 아하. 자, 이런 게 참 좀 아쉬운 범실이죠. 왜냐하면은 상대는 범실을 해서 조금은 좀 부담을 안고 서브리시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결국 범실을 하는 바람에 그만큼 상대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진상원의 목까지 또 해줘야 되는 진성태. 이번 시즌에 독감 한 번 빼고는 부상 없이 잘 오고 있습니다. 뛰어지면서 이강원 막히는군요. 안 돼요. 자, 이광은 선수가 원하는 만큼 토스가 길게 안 오기 때문에 결국은 직선을 때린다고 하는 것이 정지석 선수가 완전히 코스를 잃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직선을 때리려면 좀 더 볼이 길게 나오든가 아니면 완전한 크로스를 때려줘야 되는데 이광은 선수가 특히 직선 코스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볼이 안 나와요. 그렇군요. 황두현이 받아 올렸고 받고 스파이크 황두현 안쪽. 들어왔어요. 오늘 황두현이 지금 공격도 공격입니다만 거의 완벽에 가깝게 황태기에게 리시브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황대현 선수는 서브리시브를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공격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한 10% 이상 가져가기 때문에 서브리시브가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원의 서브가 범실 없이 가나요? 들어왔어요. 안쪽! 지금 들어왔어요. 서브 에이스 이강원. 지금은 아주 강타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코스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꼭 말려서 안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서브를 구사했거든요. 예. 말려 들어오는 이강원의 서브. 정말 딱 말려서 들어옵니다. 들어왔죠. 자,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강원이 준비. 정지석, 박승석 그리고 리베로 정성민이 준비합니다. 이강원의 서브가 이번엔 걸리는군요. 사실 대한항공의 방금 그 리시브 라인 정지석, 박승석, 정성민, 리베로 그 라인은 거의 뭐 리시브 철의 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리시브가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도 서브 에이스 하나 나고 난 다음에 또 범실을 한다는 것은 이 연속적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14대 15 한 점 끌려가는 대한항공. 한 선수도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1세트 16대 14로 KB손해보험이 대한항공에게 2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의정부 체육관입니다. 서브가 강한 양팀의 외국인 선수 알렉스와 가스파리니. 그런데 상대전에서는
가스파리니가 한 3점 정도씩 더하고 있고 공격 점유율도 8%가 앞서고요. 성공률도 역시 가스파리니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제 서버도 가스파린 선수가 2.6개 훨씬 더 높죠. 예. 범실도 알렉스가 2개 정도 더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맞대결에서의 외국인 선수 대결은 가스파리니가 기록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파리니가 5득점, 알렉스는 2득점. 황대현의 강서브, 리시브 정확히 올라갑니다. 미샤 가스파리니. 정성민의 리시브가 한 선수 머리 위쪽으로, 한 선수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바로 토스해줬습니다. 뭐 이 정도 서브리시브 온다면 한 선수는 아주 편안하게 토스를 할 수가 있죠. 예. 더구나 이제 공격수도 다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센터를 견제하고 이렇게 양 사이드로 킥오프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예. 정지석의 서브였고 이강원 성공. 이강원이 2개 연속 공격 실패였는데 이번엔 성공. 그렇습니다. 3득점을 올리는데 성공률 한 20%밖에 안 나오는데 초반입니다만 이광근 선수로 계속 그냥 공격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강원이 지금은 공격 성공률이 낮지만 서서히 올릴 준비를 합니다. 이선규가 잠시 빠집니다. 박광희 투입. 레프트 박광희. 서브 4득점 있는 선수죠. 3라운드 3순위로 들어간 박광희. 정성민 리베로 올려줬고 박승석이 뜹니다만 살리나요 이강원. 살렸죠. 멋진 수비 백토스 올려줍니다. 알렉스 연타성. 연타는 안 돼요. 예. 그리고 박승석의 스파이크 직선 성공. 박승석. 이거는 알렉스가 사실 포인트를 내줘야 되는 볼이거든요. 예. 연타 공격을 해서 포인트 나눌 수 있는 상황 거의 남자 경기에서는 힘들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좋은 수비를 했는데 그걸 포인트를 못 내주면 결국은 상대한테 반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렉스가 좀 과감하게 때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빨리 자신감 있게 강한 스파이크를 구사해줘야만 됩니다. 예. 조재영의 서브. 황변이 받았고 이번엔 강타로 알렉스. 그러나 그렇죠. 성공. 충분히 파워와 타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공격하면 상대 블로킹 2명 오더라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 알렉스 선수의 공격 스타일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죠. 예. 박승석이 몸을 날려서 공을 사리지 않고 카메라 앞쪽까지 왔었습니다. 2점 앞서고 있는 황태기의 서브. KB손해보험. 가스파리니의 스파이크 블록아웃. 지금 1세트 중반 정도부터 한 점 차하고는 2점 차 계속 그 한두 점 차의 리드 KB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세트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정력, 집중력이 누가 중요하냐가 어느 팀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가려질 가능성이 많죠. 자, 지금 이 서브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스파리니가 오늘 2개 연속 서브가 한 번 있었어요. 강한 서브 박동혁이 버팁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그렇죠. 가스파리니의 서브를 끝내버립니다. 자, 알렉스는 이렇게 높게 올라오더라도 상대 블로킹 2명이 오고 충분히 공격을 포인트 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 자, 타점이 좋지. 또 그 다음에 다양한 각도가 나오고 파워가 실린 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해줘야 돼요. 예. 19대 17 2점 앞서는 KB. 알렉스의 서브가 욕심냈어요. 너무 강하군요. 자, 100%의 힘으로 때리면은 범실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적어도 한 80%, 90% 정도의 약간은 조절하면서 그 서브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한 선수가 빠지고 신영수가 전위에 투입됐습니다. 197cm의 신영수 블로킹 강화. 서브 박승석. 역시 강하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황태기 중앙 후위 알렉스. 이 공격은 정말 좋아요. 네. 자, 알렉스 선수가 가운데 후위 파이프 공격은 아주 때리는 순간에 타점도 아주 좋고 자신감 있게 때리기 때문에 네. 상대가 블로킹 찾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경기를 지켜봐도 거의 백발백중 느낌의 중앙 파이프 공격의 성공의 알렉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알렉스를 좀 더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예. 하현용의 서브 2점 자, 차 넘어갔어요. 붙었고 추격해야 하는 가스파리니 강타가 통합니다. 오늘 가스파리니 참 잘해줍니다. 네. 자, 8득점 성공률이 80% 정도 나오고 있고 범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구나 이 공격 성공하는 것을 보면은
정상적인 세트 플레이가 아닌 어려운 볼에 대한 포인트를 다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하라고 외국인 선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자기 몫을 해주고 있죠. 네. 진성태가 빠졌고 김철홍 투입됐습니다. 자, 김철홍 선수도 서브 좋아요. 예. 서브 준비 김철홍.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황태기가 올렸고 한구현 어택커버 알렉스. 황태기 어디로? 이강원 쪽으로. 이강원 득점. 자, 거의 20점이 넘어갔을 때는 황태기 셔타가 이제는 좀 의식이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는 결정력이 있는 선수를 좀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황대현 선수를 다양하게 공격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인트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알렉스라든지 이광현 선수를 좀 더 활용해야 되겠죠. 예. 자, 이강원이 빠지고 양준식 세터가 들어가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결국 알렉스가 후위가 있기 때문에 수비가 됐을 때는 알렉스가 반드시 후위 공격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된 양준식의 서브. 박승석이 넘어왔어요. 직접 가르면 양준식의 투입 성공. 자, 박승석이 리시브 실수를 하면서 양준식의 서브가 통합니다. 끌려가는 대한항공 작전 시간. 철저히 준비 좀 더 철저해. 미리 좀 물었다 서브 레시브 좀 찬스볼 점호야 하지 말고 우리 물었다 서브 때 저쪽에 속공하고 파이브 조심하라고 지금 들어가기 선수가 들어가기 되면 물었다 서브 때 파이브가 하고 속공하고 조심하라고 그때 설 타임이니까. 자, 결국 상대가 리시버 잘 됐을 경우에는 가운데 파이프 알렉스를 쓸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자, 초반에 각성수 선수가 오버핸드를 서브 리시브를 하다가 결국 하나 미스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머리에 남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경기는 거의 언더핸드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조금 부담을 안고 플러터 서브에 대한 리시브가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KB는 또 그쪽을 한번 노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 지금도 오버핸드를 했는데 예, 속공으로 성공합니다. 지금 연결해야 되는데. 예. 각동기 선수 그냥 보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곽승석이 오버핸드로 지금 올렸는데 일단은 약간의 트라우마는 벗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범실을 했기 때문에 자꾸만 부담을 안고 결국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플러터 서브 넣을 때는 곽승석 선수를 집중적으로 서브를 목적단해서 넣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예, 이번은 저번처럼 알깐 건 아니었어요. 두 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9점차 앞서는 KB 이강원 추격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세타의 토스 선택이 범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광원보다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알렉스를 우위를 시키라는 겁니다. 예. 자, 흘러가는 대로 얘한테 결정적일 때 가면 안 된다고 그렇죠. 얘기했잖아. 레포드 애들이 프로킥 좋다니까. 리시브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파이프 시켜도 돼. 우리 내가 제 생각해봐. 맨날 핀치 타에 내가 뭐라 돼. 오늘 백어택이잖아. 백어택 전이가 아니고 확률적으로 많이 안 떨어진다니까. 성규 앞에 좀 빨리 흔들어 빨리 해주고 없으면 성규 쳐도 돼. 파이프 준비해. 자,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20점이 넘어간 상태에서 결국은 그 세트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팀의 에이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광훈 선수보다는 알렉스를 후위시키고 가운데 파이프를 시키면 훨씬 낫다는 거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속공을 이용한 완전한 빠른 킥 오픈 레프트를 기다리는 공격을 시키든지 불안정한 공격의 선택에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서브 올려주면서 속공으로 잘했어요. 지금 성공합니다. 과감하게 속공 잘 쓰고 있죠. 사실 정지석이 팬이 갖고 온 글귀처럼 어머지석 씨 너무 좋아하다가 감독 앞에서 미끄러지고 말았거든요. 자, 그것을 또 바로 어떤 상대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속공이 나왔던 KB입니다. 자, 이제는 뭐 강하게 지금 그 서브에 대한 욕심 낼 필요 없어요. 한두현에서 아하! 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경기 운영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이 바로 이제 KB 손해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23대 22. 한 점 차입니다. 대한항공의 작전 시간 요청. 우리가 도와주고
서브 토스되면 연습대가 똑같이 토스되면 빨리 때리고 안 되면 컨트롤하고 그거 하라고. 겁내지 말고 서브 미스에서 괜찮아. 오케이. 그렇게 하고 야, 정확하게 성기 이렇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라고 집중해서 냉정하게 배구를 해야지. 배구를 하면 안 돼. 나 소금 수비 준비해주고 나 한번. 자, 서브가 제가 볼 때는 토스가 잘 됐을 때는 원하는 코스로 정확 강하게 때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컨트롤해서 서브를 넣어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상대가 이성규 선수가 보통 속공 선수들이 크로스로 들어와서 이렇게 끌어서 왼쪽을 때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른손을 좀 더 집어넣어주고 이 블로킹의 위치를 확실하게 좀 잘 잡아주라는 것을 조재영 선수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과도한 기쁨의 세러머니를 했던 정지석 서브 준비. 서브도 잘 들어갑니다. 알렉스의 스파이크! 그렇죠. 블록아웃. 자, 이런 만드는 공격이 KB.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렉스는 내가 볼 때는 자신있게 정상적인 타이머로 공격하면 웬만큼 다 포인트를 내주거든요. 예. 밝은 표정의 알렉스. 그렇다면 결국은 황태기 세타는 알렉스를 믿고 중요할 때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뭐 볼에 굳이 상대 블로킹을 속여서 분산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믿고 올려주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렇습니다. 김홍정이 전위에 투입됐습니다. 세트 포인트에 KB 손해보. 이선규의 목적타 박승석이 받고 한 선수 자, 가스파린이 블록아웃. 가스파린이 오늘 현재 9득점째. 다시 하현영이 투입됐고 김홍정 빠집니다. 자, 여기서는 KB는 반드시 끝내줘야 됩니다.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대한항공은 여기서 어떻게든 수비 하나 해서 반격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조재영의 서브가 좋다고 박기현 감독이 칭찬을 했었는데 리시브가 잘 됐고 1세트 끝내기 기회. 하지만 끝나지 않고 24-23 1세트 알렉스가 끝내나요? 아직 안 끝납니다. 자, 찬스가 왔어요. 결국은 이제 가스파린한테 가겠죠. 듀스 기회. 그러나 하현영이 듀스를 허용하지 않고 1세트를 마지막 점수 하현영의 블로킹으로 1세트 25-23 홈팀 KB손해보험이 대한항공에게 1세트를 가져옵니다. 자, 슬아슬하게 KB가 잡아냅니다. 자, 오늘 1세트 정말 마지막에 하현영의 블로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크로스에 대한 방향을 잘 막아냈죠. 그렇습니다. 1세트 25-23 KB손해보험이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의정부 체육관입니다. 2017-2018 도드람 V리그 6라운드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경기 계속해서 이종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1세트를 25-23 박빙의 승부였는데 결국에는 KB손해보험이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서브 에이스 2개의 차이가 그대로 점수로 좀 이어진 느낌도 듭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KB손해보험은 결국 대한항공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 놓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본다면은 서브 에이스 2개가 결국 첫 세트에는 어느 정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KB손해보험이 1라운드 때 굉장히 돌풍의 팀이었습니다. 4승 2패를 기록했고 5라운드에서도 4승 2패로 조금 계속 올라오는 느낌이고 대한항공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팀입니다만 1라운드 3승 3패로 부진했는데 5라운드에서 무려 6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하게 4라운드 이후에 좀 휴식 기간을 갖고 5라운드부터는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정지석 선수라든지 박성석 선수가 랩트에서 포지션에 자리 잡으면서 서브 리시브라든지 공격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KB는 이선규부터 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스파리니 선수와 알렉스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알렉스와 가스파리니 선수의 서브 에이스 이런 것들이 그 세트마다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또 범실을 얼마만큼 줄여주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를 승리했던 KB손해보험 2세트 이선규의 서브로 시작. 약간 리시브 흔들렸고 가스파리니의 2세트 첫 공격. 찬스가 왔어요. 유효 블로킹. 황태기가 올렸고 중앙 후에서 빈자리 몸을 날리는 정성민 리베로. 같은 위치. 아웃이에요. 그냥 나가는군요. 자, 지금도 터치아웃이네요. 맞고 나갔다는 판정. 황태기 선수가 이 토스의 선택에 계속 미스가 나오는 게 지금 공격에서 황두현 선수를 후위 공격시킬 필요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다면 알렉스를 주면 충분히 포인트를 낼 수 있는 선수가 전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위 공격에서 결국 포인트를 못 내기 때문에 반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재영의 서브. 흔들리면서 갑니다. 황두현 역시 흔들렸고 알렉스와 3인 블로킹.
어택 커버 자, 황태기. 여유 있게 올려줘야 돼요. 박동혁이 올립니다. 그리고 알렉스 천행 시도. 잘 쳐냈죠. 네. 그럼 리시브가 안 됐을 경우 또 불안정할 경우에는 결국 알렉스를 믿고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을 상대 브로킹이 속이기 위해서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결국 포인트가 안 나면은 상대한테 반격을 당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복잡하면 자기 기회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서브가 좋은 황태기. 서브 7위. 황태기. 정지석이 받습니다. 가스파리니가 밀어넣기. 아웃이에요. 자, 손끝을 보면서 쳐내기를 좀 시도했지만 맞지 않고 나갑니다. 자, 지금도 약간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던 미차 가스파리니. 알렉스의 왼손 새끼손가락 맞지 않았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가스파리니 성공. 자, 블로킹이 완벽하게 왔다고 할 때는 쳐내는 공격.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한 각도를 갖고 공격을 시도하는 선수가 가스파리니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타점을 잡아서 길게 쳐내죠. 네. 자, 오늘 가스파리니가 아직까지는 에이스가 없습니다. 미차 가스파리니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 가스파리니. 박동혁이 나갈 거로 알고 피했지만 안쪽입니다. 서브에이스 미차 가스파리니. 무시무시합니다. 안쪽에 꽂히는 가스파리니. 연속 서브 에이스의 장기를 갖고 있는 범실이 많지 않은 가스파리니가 2개 연속 서브 에이스 가나요? 이번에 범실 없이 갑니다. 백토스 알렉스. 자, 잘 끝내줬네요. 예. 물론 KB가 서브 에이스 한 개를 허용했지만 이 정도에서 끊는 것은 손해본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가스파리니 선수가 서브 에이스 한두 개 나왔을 때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대한항공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 두 번째에서는 잘 끝내줬죠. 예. 가스파리니의 서브 에이스를 지켜봤던 알렉스도 강한 서브. 알렉스도 일단 살렸어요. 네, 살렸어요. 관중석에 앉아버리는 정성민 리베로. 자, 그리고 이건 컨트롤 해줘야 어디로 됩니다. 알렉스! 그렇죠. 정성민의 어떤 활동 반경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알렉스입니다. 정성민이 A보드 넘어서 관중석까지 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달려감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의자에 앉아서 잠시 관전. 정성민 리베로. 아, 이거는 다칠 뻔했는데 순발력. 잠시 쉬었다가 재빠르게 복귀. 정성민. 알렉스의 득점, 정성민의 그래도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서브가 강한 선수가 있을 때는 상대 리시브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욕심내는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렉스! 가스파리니의 연속 에이스가 아닌 알렉스가 연속 2개 에이스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오늘 서브에서는 확실하게 KB가 좀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자, 범실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에이스를 지금 2세트도 2개 만들어내고 있죠. 예. 4세트에서도 2개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사실상 연속 2개의 에이스가 다름없는 알렉스의 서브. 이번엔 잘 봤습니다. 박승석이 밀어넣기로. 저거는 볼을 끝까지 봤어야 돼요. 네. 자, 이광현 선수가 상대가 공격이 아닌 터치아웃이 연타 공격에 대한 거는 볼을 끝까지 보고 따라가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거든요. 박승석의 방금의 입모양은 공격 성공보다는 그 전에 알렉스 서브 진짜 빠르다 뭐 이런 입모양이었어요. 이제 박승석이 상대 서브에 한번 당했는데 본인도 강 서브를 시도합니다. 박동영 리베로. 중앙 후위. 가스파리니가 건져 올립니다. 자, 후위 공격이에요. 받고 때리고 가스파리니 막히는군요. 오늘 하현용 선수가 블로킹 참 잘 따라가네요. 예, 자, 마지막 순간에 손을 넣어주고 블로킹 2개째 오늘 성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대 센터가 상대 주 공격수의 공격을 한두 개 막아주면은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요. 더구나 이제 가스파린 선수의 공격을 2개를 좀 막아줬다는 거죠. 예, 박승석이 받았고 석공이죠? 석공으로 최석기. 최석기 선수를 투입한 거는 아무래도 조재행 선수, 진성대 선수보다는 좀 더 블로킹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최석기도 바로 지지난 경기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3득점, 블로킹 1개가 있었습니다. 최석기의 서브가 길게 황두현이 받고 때리기. 황두현 어택 커버 되나요? 황태기가 언격결에 올려줍니다. 다시 황두현의 천행기 시도. 그냥 나갑니다. 자,
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황두현한테 올려주지만은 아니면은 완벽한 콤비네이션 됐을 때 황두현 선수를 이용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광현 선수라든지 알렉스가 공격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2세트 6대6 동점. 최석기의 서브가 길게. 박동영이 받습니다. 어디로 황두현 쪽으로. 자, 지금은 뭐 상대 센터가 완전히 못 따라왔죠. 네. 자, 이런 볼에 대한 거는 황두현 선수를 이용하는 건 아주 좋아요. 뭐 시간차 공격이라든지 빠른 킥오프는 괜찮죠. 예. 지금도 상대 한 선수밖에 원블로커밖에 없었습니다. 황두현의 득점 성공. 이강원의 서브가. 이강원이 코스를 1세트에서도 본인이 때리는 지점에서의 대각선을 노렸는데 1세트도 지금도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내에서는 뭐 범실이 3개, 황두현 선수가 3개 가장 범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한 선수의 서브. 오늘 블로킹 1득점이 있습니다. 알렉스에게 일단 통했습니다. 올려주면서 정지석 하지만 황태기. 정지석을 막아내고 있는 황태기 세터. 황태기의 득점과 함께 현재 2세트 8대7로 KB손해보험이 대한항공에게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의정부 체육관입니다. 현재 8대7로 KB손해보험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파리니의 서브가 통할 때 팀은 쉽게 가는데 역시 가스파리니는 팀 전체 서브 득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팀 대한항공의 서브 에이스고 회색이 가스파리니 혼자 한 거예요. 가스파리니 선수가 결국은 5라운드에 와서는 서브가 조금 떨어지는 3라운드, 4라운드는 서브 에이스가 참 좋았습니다만은 팀도 역시 마찬가지로 5라운드는 서브가 조금 약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5라운드 전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서브를 시과 공격이 그만큼 좋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전 앞서는 KB손해보험 황두현 서브 실수가 나옵니다. 자, 서브에 대한 에이스가 첫 세트 2개, 투세트 2개 나온 게 KB손해보험이지만은 그렇다고 서브를 지나치게 포인트를 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서브 범실을 많이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8대8 동점. 정지석. 강한 서브 정지석! 나갔어요. 나가는군요. 정지석도 서브에서는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머지석 씨. 이게 잘 돼도 어머지석 씨고 좀 안 풀려도 어머지석 씨인데요. 그만큼 정지석 팬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지석! 수비 참 좋았어요. 네. 자, 자신 있게 때려줘야 됩니다. 자신 있게 가나요? 하지만 가스파리니. 가스파리가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상 황두현 선수보다는 이광현 선수가 공격 준비를 좀 더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강원이 공격 점유율 자체가 오늘 그리 많지 않죠? 그렇죠. 황두현 선수는 역시 신장이 작기 때문에 공격이 타점이 없고 이광현 선수는 타점을 잡아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예. 한踢이 걸리고 속공으로. 지금 속공 좋아요. 오늘 하현용이 블로킹, 속공까지 가담, 득점을 계속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득점. 하현용. 이성민 선수도 5득점. 센터에서 점수를 많이 올리면 결국 양사이드 공격수가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상대의 블로커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황태기의 날카로운 서브. 정성민 리베로 버팁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오면서 연타성. 찬스가 됐죠. 예. 때려줘야 됩니다. 2점 차 앞설 수 있을지. 아직 한 점 차. 2세트 초반 동점기에 미샤 가스파리니 성공. 동점 10대10. 역시 가스파린 선수는 볼을 포인트 내줘야 될 때는 확실하게 포인트를 내줍니다. 예. 그전에 알렉산드 올려준 볼이 너무 붙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못 내줬거든요. 네. 대한항공에서 두 번째 시즌 맞이하고 있고 과거 2012-13 현대 시절까지 하면 V리그 세 번째 시즌. 가스파리니 강서브. 박동현 리베로가 정확히 받았고 알렉스! 오늘은 알렉스가 가스파리니 서브를 빨리 끊어줍니다. 그렇습니다. 11득점, 성공도 한 58%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정도 성공률을 같으면 알렉스가 자기 몫을 다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타보다는 확실하게 알렉스는 공격할 때 훨씬 더 성공률이 높게 나옵니다. 예. 가스파리니의 서브를 결국 스파이크로 끊었고 이제는 알렉스가 서브 준비. 알렉스의 서브도 그러나 걸렸습니다. 토스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리팅이 맞지 않았어요. 손에. 예. 오늘 승점 석점을 추가해야 3위를 6점 차로 추격할 수 있는 KB손해보험. 박승석의 서브가 잘 받아 올립니다. 중앙 위 알렉스, 그러나 정성민 리베로, 가스파리니 강타, 블록아웃. 역시 뭐 가스파리니 공격은 아주 노련하면 정성민 선수의 이 알렉스 휘 공격을 수비 하나 정말 참 잘했네요. 예. 자, 이거 완전히 노마크 같은 공격인데 이걸 받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정성민의 멋진 수비가 결국 가스파리니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가스파리니가 정성민을 거의 뒷목을 많이 주물러 주는군요. 그만큼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강영준이 투입되어 있는 KB손해보험. 황두현 밀어넣기. 토스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황두현! 가스파리니 수비와 때리죠. 정기석! 네! 결국에는 블로킹. 들어오자마자 강영준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을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데 예. 한 선수가 사실 이 두 번째 볼에 대한 커버를 해주고 마지막에 정지수 선수가 때릴 때 이 카바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잡을 수 있는 거를 못 잡았죠. 빨리 일어나서 이 볼은 받아줘야 되거든요. 예. 자, 이거 순간적으로 보고 있다가 놓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영준이 투입되자마자 득점 추가. 한 선수가 여러 일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일은 조금 늦었습니다. 하현용의 서브 12대12 동점. 하현용! 서브 에이스. 오늘 하현용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브에서 2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현용이 서브 에이스. 정성민 리베로 뒷머리 극적극적. 13대12 한 점 앞서는 KB. 하현용의 서브. 박승석이 받고 정지석으로 갑니다만 받았어요. 알렉스 띄웁니다만 붙었는데요. 가스파리니 한 선수의 토스. 정지석과 이 블로킹 맞고 나가는군요. 역시 정지석 대단합니다. 예. 자, 지금은 그렇게 각도를 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대각선 공격, 파워가 실린 공격이 하나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볼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 깊은 각도가 나온다는 거는 자신감 없으면 이런 공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오픈 공격 6위의 정지석입니다. 최석기의 서브가 길게 박동영이 맞고 강영준 지금은 터치 아웃이. 블로커 맞고 나왔군요. 자, 정지석은 자신의 손 맞고 강영준 맞고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봅니다. 자, 안고 떨어진 걸로 지금 주심은 판정했는데 볼까요? 볼이, 강영준 맞았나요? 맞았나요? 자, 제가 볼 때는 볼이 맞고 안테나 쪽으로 맞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부심과 선심까지. 블로킹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한 블로킹이 코트 안쪽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면서 안테나를 맞았거나 아니면 강영준 선수의 볼이 맞았거나 몸이 맞았거나. 아하. 자, 지금은 이 정지석의 블로킹이 강영준 그렇죠. 맞고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볼까요? 보시면은 발에 맞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발에 예. 맞고. 그렇죠. 그렇죠. 강영준의 터치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대한항공 14대13 한 점을 앞서는 대한항공입니다. 최석기의 서브! 최석기! 살았군요. 살았어요. 한 선수가 올립니다. 중앙 후위 성공! 오늘 뭔가 수비도 그렇고 이 서브도 집중력 싸움, 마지막까지 공이 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볼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예. 권수찬 감독 작전 시간. 내가 저기 재영이는 성규 형한테 안 떠. 한 번씩 이때 캐치가 여유 있게 가줘야 돼. 또 밀리는 거 위에서 잡아가지고 여유 있게 가져. 소공수 때 매트리 때문에. 자, 조재영 선수는 센터 블로커인데 지금 성규가 속공하는 것에 대해서 잘 견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속공을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볼에 대한 거는 좀 더 여유 있게 줘야만이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수찬 감독이 어떤
조재영의 블로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선규를 견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조재영, 그리고 권수찬 감독. 어디로 가나요? 스파이크! 하지만 여기서 2단 3단 넘깁니다. 오늘은 끝까지 공을 봐야 됩니다. 앞서는 대한항공 2점 차에서 석점차 기회! 정지석! 오늘 어떤 팀의 득점 뒤풀이를 책임지고 있는 정지석입니다. 그렇습니다. 16대 13, 대한항공이 2세트 석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의정부 체육관입니다. KB손해보험의 장점은 팀 서브가 1위입니다. 역시 팀 서브 안에, 그 안에 알렉스가 주도하고 있고,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알렉스가 팀 서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라운드는 사실상 서브가 가장 좋았던 그 상황이고, 3라운드까지는 팀 서브가 아주 괜찮았죠. 그렇지만은 4라운드에서는 조금 이 서브가 좀 약해지고, 5라운드에서는 다시 조금 올라왔는데 6라운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1라운드 좋았던 KB 서브가 가장 좋았고, 뭐 5라운드도 괜찮은 상황이고 조금 올라갔으니까 6라운드 중요한 KB의 서브입니다. 석점 끌려가는 KB 손해보험 속공으로. 자, 조재영 선수가 안 뜬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속공을 줬죠. 예. 권순찬 감독의 지시를 정확히 이행했던 황태기 선수. 이선규와 속공 조합. 다시 황두현이 들어갔습니다. 강영준의 서브. 강영준 네트 맞고 박승석 받습니다. 받고 중앙 후위. 강영준 맞고 직접 넘어갑니다. 한 선수 어디로? 이번엔 정지석 쪽으로. 킥오픈에 대해서 뭐 정지석 선수는 확실하게 포인트를 내주는 선수니까, 예. 상대 센터가 따라가지 못하는 킥오픈 토스는 뭐 거의 100% 성공을 해주는 선수죠. 그렇죠. 정지석이 킥오픈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FA 선수가 되면은 네. 정말 정지석 선수 많은 팀들이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뭐 95년생으로 어리니까요. 앞으로 더 창창하죠. 그렇습니다. 올해가 되는 것이죠. 예. 5년간 뛰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시즌 초반 미디어데이 때 그런 식의 질문을 농담 섞어서 하니까 저는 대한항공이 좋아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프로는 또 냉정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대우를 잘해주는 팀한테 이제 선택을 해요. 그렇습니다. 황두현의 서브가 길게 나갑니다. 자, 만약에 2세트를 대한항공 쪽으로 분위기를 넘겨준다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대한항공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와서 워낙 이제 분위기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만약에 KB가 이기려면 2세트를 어떻게든 간에 잡아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정의 기량 정지석의 서브 범실 없이 갑니다. 알렉스를 향했고 속공으로. 지금 황태기가 권수찬 감독의 작전 지시를 이행을 2번 연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재영 선수가 센터 플레이 치고는 그렇게 신장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앞에 놓고 이 속공을 충분히 써도 포인트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센터 치고는 195 신장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게다가 센터에서 센터로 이번 시즌에 변신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센터의 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선규! 이선규! 자, 오늘 저는 이 KB 손해보험 선수들 중에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가 역시 하인영 선수와 이선규 선수. 네. 이 센터 플레이를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블로킹 특히 득점, 1000득점에 이선규가 서브 에이스까지. 그렇습니다. 서브 에이스를 다 만들어내고 있고, 예. 또 블로킹도 잘하고 있고, 속공도 그렇죠. 좀 잘하고 있는 선수가 두 선수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참 이렇게 좀 좋은 점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성민 리베로가 이번 잘 잡았고 중앙 후위에서 하지만 하인영! 뒤쪽엔 이선규, 앞쪽엔 하현용. 그렇습니다. 센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선수 세타의 것을 확실하게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박기영 감독 작전 시간 요청. 야, 시간 내주라서 서브 레시브 안 되면 안 되지. 그건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저쪽에 지금 서브 레시브가 좋으면 속공을 되도록 쓰잖아. 그건 가다가 맨투맨 한 개 뜨라고. 맨투맨 한 개 떠주고. 수비 준비해주고. 성격으로 수비할 수 있잖아. 한번. 그래서 이제 박기영 감독도 지금 냉정하게 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서브 리시브가 됐을 때는 센터가 속공을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센터가 속공에 대한 견제를 해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플로터 서브에 대한 리시브는 할 수 있으니까 잘 해줘야 된다는 건데 플로터 서브가 꼭 이렇게 약한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그 KB가 정확하게 구석구석에 잘 그 서브를 플로터 서브를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호 수비 이선규가 좋았어요. 자, 높게 그리고 줘야 돼요. 높게 줘야 돼요. 알렉스 이선규 어택 자, 커버. 공격 준비 다시 높게 줘야 됩니다. 어디로? 강영준 터치아웃. 블로커. 자 지금은 이선규가 센터인데 서브에이스 있었죠. 멋진 수비 해줬죠. 있었죠. 그렇죠. 오늘 블로킹 1000개 기념 티셔츠 한용들에게 줬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되는 날은 정말로 뭐 어떻게 하든 다 수비가 올라오는 듯이 자, 센터 선수들이 이렇게 수비를 잘해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선규의 연속 서브. 박승석 스파이크 쳐낸 시도. 하지만 수비. 자, 여유있게 공격을 해야 되겠죠. 알렉스와 이 블로킹 알렉스. 맞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를 바꾸면서 20대 18로 앞서고 있는 팬들의 의한 표현에 의하면 슈퍼스타 알렉스. 자, 이런 부분이 서브도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비에서 올라오는 볼 확실하게 포인트를 내주기 때문에 점수가 확 차고 나가거든요. 예. 급해진 대한항공. 야, 서브 레시버를 찬스볼 서브 레시버를 못하고 단타랑 다 받은 찬스볼 서브 레시버를 못하냐. 공격도 올라가면 확실히 정해서 해. 대강 때리지 말고 타임을 때릴 건지 미리 때릴 건지 확실하게 하고 하라고. 오케이. 야, 괜찮아. 자, 이번 세트를 만약에 KB가 가져간다면 분위기가 완전히 KB 쪽으로 자신감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한항공에서는 이번 세트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플로더 서브에 대한 거는 찬스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확하게 선수 앞에 왔을 때는 찬스볼이지만은 자, 정확한 코스 보고 선수가 없는 쪽으로 좀 서브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리시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자, 이선규의 4개 연속 서브. 박승석이 받고. 자, 다시 박승석 들어가죠. 받고 스파이크. 강영준의 오른쪽 어깨를 때립니다. 지금은 한 선수가 토스를 참 잘해줬어요. 네. 황태기 선수가 라이트에서 신장이 작은 선수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곽성석 선수한테 잘 올려준 거죠. 이선규 자리에서 연속 실점하면서 역전까지 허용했던 대한항공. 이제는 추격을 해야 하는 입장. 한 점 끌려가는 대한항공입니다. 이제는 뭐 서로 bom실 싸움에서 이제 이번 세트 갈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 겁니다. 조재영의 서브였고. 안전적으로 가야 되죠. 알렉스 그러나 정지석 선수 그리고 박승석 블록아웃 동점 만듭니다. 자, 알렉스가 공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 20점 정도의 상황에서는 포인트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완전하게 피해서 각도 있는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완전히 밀어치는 것이 아닌 그런 어중간한 공격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20대 20 동점입니다. 좀 더 빨리 때려주고 완전한 각도를 잡았었는데 아니면 완전히 밀어치는 공격을 해도 다시 알렉스 성공. 자, 이번에는 크로스 공격이었죠. 네.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알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본인한테 볼이 올라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알렉스에게 집중적으로 목적차를 보냈는데요. 그렇죠. 이제 2세트 종반으로 갑니다. 1세트 가져온 KB, 2세트 21대 20 한 점 앞섭니다. 황태기의 서브, 정지석이 자, 잘 견뎠고 가겠죠. 가스파리니! 자, 수비가 됐어요. 여유 있게 줘야 됩니다. 황변이 자, 살렸고 알렉스 알렉스 연타는 하지만 안 통합니다. 한 선수 정성민 리베로 박승석 하지만 어택커버 정지석 자, 가스파리한테 랜디가 가죠. 길어지는 가운데 넘기는군요. 완전히 찬스죠. 황태기 어디로 알렉스와 이 블로킹 그러나 정지석 한 선수 동점 기회 동점 가나요? 동점 만드는 대한항공 21대 21. 아, 중요한 볼을 박성수 선수가 포인트를 내주네요. 예, 자, 확실하게 잘 밀어치죠. 모두 다 숨차입니다. 역시 알렉스가 결정될 때 포인트를 못 내지만 상대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득점의 주인공은 박승석. 그리고 이제 서브 순서는 미차 가스파린입니다. 자, 이 서브가 아주 중요하게 됐네요. 예, 그래서 알렉스가 스파이크 마무리 못한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21대 21 가스파린의 강한 서브. 아, 자, 여기서 좋았어요. 어떻게 그리고 하인영. 자, 황태기가 싱글 토스 넘어가는 것을 잘 살렸고 하현영이 마무리합니다. 뭐 오버넷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어필을 합니다만 하현영이 오늘 이선규와 함께 어떤 최고 센터의 모습을 오늘 경기 보여줍니다. 이제는 알렉스의 서브가
2단 연결 가스파리니. 자, 넘어오나요? 붙었는데요. 가스파리가 2단 다시 연결. 자, 찬스죠. 박승석이 알렉스의 수비. 자, 이제는 여유 있게 줘야 됩니다. 황태기 백토스. 강영준 성공. 강영준. 23대 21 강영준. 아,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때리기가 쉬운 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를 너무너무나 가고 싶은 KB손해보험이 2세트를 역전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이제는 알렉스의 서브. 자, 욕심내면 안 됩니다. 알렉스의 서브가 네트 맞고 추격해야 하는 대한항공. 오른쪽 가죠. 추격해야 하는 가스파리니 블록아웃. 득점. 역시 중요할 때 해주고 있는 미차 가스파리니. 하현용 손 맞고 나갑니다. 한 선수를 쉬게 하고 황승미 세터가 투입. 가스파리니 양팀 합쳐 가장 많은 15득점.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54%의 성공률이 나오고 있어요, 공격이. 예. 자, 여기서 곽승석의 서브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서브가 아하! 나갔어요. 나가는군요. 아쉬운 곽승석. 자, 전체적인 범실이 대한항공의 8개, KB가 11개입니다만은 지금 범실은 뭐 아주 아쉬운 그런 범실이죠. 그렇습니다. 자, 2세트 한 18점까지는 2점 석점 앞섰던 박기원 감독의 대한항공인데 어느새 역전을 허용했고 세트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하현용이 빠졌고 이제 양준식 세터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1세트 때 이렇게 투입돼서 재미봤던 양준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서브는 양준식. 세트 포인트. KB손해보험. 정성민 리베로가 받았고. 자, 레프죠. 정기석 나갑니다. 아, 터치아웃. 블록아웃. 이제 듀스를 만들어야 하는 대한항공인데 서브를 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최석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서브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내줘야 됩니다.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예. 자, 최석기가 네트를 타고 들어왔던 그런 서브 에이스 같은 서브가 요 전 타임에 있었고요. 알렉스도 후위 공격을 준비해줘야 되겠죠. 예. 황태기가 어디로? 알렉스로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2세트 역전을 기록하면서 25대 23 KB손해보험이 2세트마저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역시 이제 2세트에서도 중간에 서브 에이스가 한두 개 나와서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1세트, 2세트 모두 25대 23으로 승리한 KB손해보험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3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의정부 체육관입니다.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현대와 삼성의 어찌 보면 정규리그 우승을 어떤 더 판가름할 수 있는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SBS 스포츠와 함께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세트 25대 23으로 KB손해보험이 18점까지는 대한항공이 앞서다가 그 이후에 뒤집어서 결국 2세트도 가져온 KB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서브가 3개, 1개인데 서브에 에이스가 2개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KB 쪽으로 넘어왔죠. 예. 결국 오늘 경기는 KB는 서브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빠른 공격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적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오늘은 KB손해보험의 현재 38살의 이선규, 1살 어린 37살의 하현용, 뭐 내일 모레 꽃중년들의 센터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던 1, 2세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2세트는 하현용 선수가 5득점, 이성규 선수가 4득점했는데 공격에서 2점, 3점 다 100% 다 성공을 했고요. 예. 블로킹 2개, 하나씩 다 블로킹 2개, 또 서브 하나씩 받고 있죠. 자, 대한항공이 파란색, 압도적인 센터 득점이 대한항공이 11%, KB손해보험이 90%에 가까운 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센터에서 활약이 두드러지면 상대가 블로킹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속공을 많이 쏘고 또 가운데에서 블로킹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본다면은 속공을 잡아야 될지 그다음에 다른 공격을 잡아야 될지 아주 헷갈리고 또 그만큼 블로킹을 많이 잡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담을 안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세트가 펼쳐지겠습니다. 정지석의 서브로 시작을 하는 3세트인데요. 강영준도 3세트 선발 나왔군요. 자, 역시 이제 알렉스하고 가스파리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고요. 뭐 알렉스도 오늘 공격은 참 좋습니다. 50% 이상 성공률이 나오고 있고 팀 내에서는 14득점을 보여주고 있죠. 예, 최석기도 3세트 출발을 합니다.
1, 2세트 모두 25대 23으로 가져온 KB손해보험.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는지 세트를 가져와야 되는 대한항공. 정지석의 서브. 아하. 토스 범실이에요. 예. 5라운드 6전 전승의 대한항공. 사실 한 개의 라운드에서 전승한다는 것이 굉장히 뭐 여자구나 남자구나 어려운 것이, 한 경기 남겨두고 전승하다가 한 라운드 전승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항공은 전승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최근에 와서는 정말 대한항공이 완전히 물이 올랐다 할 정도로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높게 튀면서 박승석의 득점. 결국은 대한항공이 이 한 선수가 세타로서는 아주 경험도 많고 노련한 토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서브 리시브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오늘 KB가 서브가 참 목적타가 잘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에이스도 5대1로 KB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영준의 스파이크 대각선. 나갔군요. 자, 초반에 점수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네. KB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차고 나가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많이 떨어지면은 역시 대한항공도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두 팀의 5번째 맞대결 중에 3번이 풀세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알렉스의 스파이크가 블로커 맞고 나갑니다. 또 이번 시즌에 이 KB손해보험은 파이널 세트까지 자주 가는 팀이기 때문에 2대0 앞서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뭐 황태기 세타가 볼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어려울 때마다 믿고 알렉스를 써도 됩니다. 오늘은 뭐 괜찮아요. 예, 알렉스의 서브가 걸리는군요. 자, 범실이 많이 나오면 안 되죠. 예. 3세트 3대2로 앞서는 대한항공. 알렉스 서브 다음이 대한항공은 가스파린입니다. 미차 가스파리니가 오늘 서브 에이스 1개입니다. 가스파리니 치고는 적은 서브 에이스. 아유, 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네. 자, 지금은 뭐 맞춰 안 넣는다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손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가스파린 선수가 지금 범실이 4개째, 3개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대3 동점. 오늘 활약이 좋은 하현용의 서브. 정지석이 받고 백토스. 가스파리니. 그러나 이것이 살리나요? 살리는군요. 3단 넘깁니다. 정성민 리베로. 한 선수는 어디로? 다시 같은 위치. 그런데 연결이 안 됐네요. 가스파리니. 그래도 오늘 KB가 끈적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확실하게 오늘 KB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다고 이제 입증하는 것이 그냥 먹는 그 수비가 없다는 것이죠. 예. 연결이 안 됐지만은 상대 공격에 대한 정확한 위치에 가서 수비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3단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박승석 서브 강력하게 알렉스를 향했습니다. 강영준이 올렸고 황규현 연타성. 정성민 리베로. 그리고 정지석의 스파이크를 덮어 씌우는 이선규. 자, 이선규 선수 오늘 블로킹 2개째 성공을 하고 있네요. 이선규의 기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률도 87% 나오고 있고요. 네. 9득점, 10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이선규 선수. 그렇습니다. 김학민 선수가 들어가네요. 예. 정지석이 빠집니다. 김학민 선수는 공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좋은 공격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역시 이제 문제점은 서브 리시버가 아주 흔들린다는 거죠. 리시버 성공률이 한 1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시 가스파리 쪽으로 갑니다. 블로커. 5라운드 전승의 대한항공.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김학민이 살아난다면 금상첨화인데요. 그렇죠. 자, 이런 분위기를 박기영 감독은 결국 챔피언 결정일에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경기가 잘 안 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영준의 스파이크 길게 나갔나요? 그냥 아직. 네. 판정 보류. 선심과 선심을 불러봅니다. 볼까요? 자,
아웃이네요. 예. 시청자분들께서 보신 대로 그냥 나갔습니다. 자, 강영준 선수가 오늘은 그렇게 지금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 자, 공격 성공률이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석기의 뚝 떨어질 서브 알렉스를 향했고 황주현 본인이 받고 강영준 쪽으로 갑니다. 아, 이번에는 포인트를 내주네요. 예. 사실 강영준과 이강원이 번갈아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두 선수는 다 자기 몫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 이 선수들이 한 20% 이상의 공격 점유율을 매 경기마다 가져가기 때문에 두 선수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사실상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알렉스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황규현의 서브 김학민이 받습니다. 중앙 속공으로 어렵게 가스파린이 왼손 넘겼고 볼이 오죠. 예. 박동혁 황태기 찬스볼을 알렉스 쪽 하지만 가스파린이 맞고 나가는군요. 알렉스의 득점 16득점째 16득점째 올리고 있네요. 예. 알렉스가 16득점 가스파린이가 17득점. 센터에서 정말 오늘 KB 손해보험이 상대 브로크, 상대 공격을 참 잘 따라갑니다. 예. 이성규 선수라든지 하영 선수가. 황규현의 연속 서브 낮게 들어갑니다. 김학민 받았고 가스파린이 박동혁 수비. 박동혁 멋진 수비 그리고 알렉스 자, 성공! 그렇죠. 박동혁의 수비를 더욱더 금빛나게 하고 있는 알렉스. 그리고 조재영 선수가 끝까지 블로킹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예. 자, 조재영 선수가 지금 보고만 있었거든요. 그렇죠. 늦더라도 따라가줘야만 상대 공격수가 부담을 안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은 안 따라갔어요. 그렇죠. 박동혁이 득점한 것처럼 더 기뻐합니다. 김학민 쪽으로 갑니다. 가스파린이 아웃이에요. 자, 그러는데 다시 반칙. 네. 자, 가스파린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지금 오늘 경기에서 거의 상대 센터에서 속공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예. 철저하게 그만큼 속공을 쓸 수 없는 것은 서브리시보다 잘 안 되지만은 이 상대의 센터 블로크가 잘 따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속공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선규. 자, 반대로 KB는 속공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이선규의 석공 득점이 통하는 3세트 현재 8대7로 KB손해보험이 대한항공에게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의정부 체육관입니다. 오늘 센터의 득점은 압도적으로 KB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날개 득점은 역시 가스파리니를 포함해서 대한항공이 76%의 대한항공, KB가 24%의 날개 득점 퍼센티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곽성식 선수라든지 정지석 선수가 레프트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라이트에서는 이 가스파린 선수가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은 속공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양 사이드에서 공격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KB는 센터가 공격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양 사이드 공격은 조금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조재영 대신 진성태가 들어왔고 가스파리니가 쳐내기 시도 한쪽이군요. 자, 지금도 서브리스크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저는 오늘 이 KB 손해보험 선수들이 서브를 정말 강하진 않지만은 아주 상대 약점을 잘 파고드는 그런 서브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종경 해설위원이 짚어드린 것이 박승석, 정지석의 리시브와 함께 대한항공이 5라운드 전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서브가 좋은 KB의 서브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 리시브 라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브가 잘 들어가는 것이 KB가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 역시 득점까지 알렉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KB는 오늘 경기에서는 서브로 상대를 흔들어 놓지 않으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주 서브가 적절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대한항공의 작전 시간. 야, 팀이 안 풀린데 입 닫고 그리고 가만히 그렇게 하면 풀어줘 저쪽에서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과감하게 치고 나가보라고. 공격 면피용으로 딱 하지 말고 서브리시브 비쌀까봐 서브리시브 못하고 그러면 뭐가 빼고 하려고 그래. 오케이. 한번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안 풀릴 때마다 좀 더 팀을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파이팅이라든지 분위기를 좀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 것이고 예. 또 안 되더라도 과감하게 공격과 서브를 한번 구사해보라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선수와 정지석 주축 선수들이 벤치에서 호흡을 한번 가다듬습니다. 황승빈 세터가 들어와 있는 대한항공. 황승빈이 올렸고 미샤 가스파리니 이선규 맞고 나갑니다. 제가 먼저 블로킹 위로 들어왔죠. 예. 오늘 이선규는 조금 과장해서 이선규 리베로 같은 모습이 참 가끔 나와요. 오늘 뭐 전적으로 다 KB 손해보험 선수들은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김학민이 살아야 지난 시즌의 챔프전 때 눈물을 다시 보지 않은 대한항공입니다. 김학민이 김학민이 살아나면 대한항공 팬들과 박규영 감독은 슬며시 웃기 시작합니다. 자, 서브 리시버 김학민 선수도 서브가 좋은 선수거든요. 예, 서브 리시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KB 손해보험. 그렇습니다. 어떤 챔프전까지 바라본다면 노련한 선수들이 대한항공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김학민 선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김학민의 서브 연속 날카롭게 속공으로 하현용. 자, 한 명이 따라와서 속공을 막기는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완벽하게 길목을 차단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동하는 속공에 대한 그런 더구나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의 토스는 황태기 선수가 오늘 토스를 참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황태기의 서브. 공격수들 제외하고는 강한 서브. 가스파린이 크게 튀면서 블록아웃. 자, 19득점째 성공률도 한 55% 나오고 있고요. 예, 자, 가스파린 선수가 그래도 범실이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대한항공이 약간 분위기가 조금 죽었을 뿐이지 점수 차이는 1점밖에 안 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역전할 수가 있고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가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황규현이 받아 올렸고 하현용 속공! 오늘 속공 정말 좋습니다. 하현용. 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속공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거는 이 속공수가 좋아하는 그런 토스를 높이를 아주 일정하게 잘 올려주네요. 예, 하현용 속공 3위, 블로킹 6위, 이선규는 속공 7위, 블로킹 4위. 자, 하영우 선수가 득점 속공의 성공률이 80%, 그다음에 이정우 선수도 속공의 성공률이 88% 나옵니다. 예, 알렉스의 강 서브. 자, 넘어와서 때려줘야죠. 하현용 직접 들어왔어요. 하현용 오늘 하현용이 거의 본인 인생에서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자, 11득점 센터에서 지금 11득점 대단한 점수를 올리고 있어요. 예, 네트를 지배하고 있는 하현용. 웜업전도 함께 기뻐합니다. 알렉스의 강 서브. 최석기가 올렸고 가스파리가 3인 블로킹 손끝 맞고 자, 수비가 알렉스 됐죠. 받고 때리기 알렉스. 이쪽이군요.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의 최석기의 어떤 블로킹은 정말 금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판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코트 안에 들어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들어온 자, 것 같죠? 물렸어요. 예. 물렸어요. 아유, 아쉬워하는 웜업전. 나갔다고 생각하고 싶은 이선규. 자, 이 서브도 중요하죠. 아하. 자, 가스파린 선수가 이런 분위기에서 서브 에이스를 한두 개 정도 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지금 한 개밖에 없죠, 서브 에이스가. 최석기의 블로킹 득점이 안 나왔으면 더 끌려가는 상황인데 좋은 분위기 가져왔는데 가스파리니의 서브 범실. 오늘 가장 핫한 선수 하현용입니다. 오늘 뜨거운 선수 하현용. 짧게 들어옵니다. 가스파리니의 후위 공격. 수비가 이거 됐어요. 네. 자, 하현용을 공격을 해줘야 찌릅니까? 됩니다. 아유, 네. 강영윤 선수. 자, 지금 이건 아쉽네. 그렇죠. 자, 이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순간적으로 볼의 위치를 잃지 못했어요. 네. 지금 왼손 수비 정말 좋았는데요. 오늘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선규 하현용이 센터인데 오늘은 리베로 이선규 하현용 같은 느낌도 그렇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들어요. 그렇죠. 예. 아주 수비를 참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대한항공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2점 차. 박승석, 충격 흡수, 황주현, 중앙 후위, 알렉스. 저는 뭐 알렉스의 가운데 후위 공격은 100% 찬성합니다. 정말 공격이 좋아요. 예. 의정부 체육관의 중앙 후위는 저 알렉스로 라커치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80% 이상의 공격 승률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될 때는 과감하게 가운데 후위 공격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영준이 빠지고 양준식이 서브에 재미를 벌어 들어갑니다. 15대12. 양준식을 외치는 홈팬들. 서브 잘 들어갔고 김학민, 알렉스가 수비가 됐죠. 천천히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주면서 이거는 아니죠. 너무 아쉬운 KB. 자, 확실하게 준비를 공격 기회. 해줘야 아하. 그리고 네. 역시 랠리가 길어집니다. 황승희 세터. 자, 레프트 가죠. 김학민 득점. 김학민이 이런 득점 차곡차곡 올라가는 선수 통해서 조금 더 분위기를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황민 선수가 알렉스가 공격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가운데 올려줬기 때문에 결국 상대한테 반격을 당하거든요. 예. 김학민 선수 공격에 대한 거는 믿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5대13. 근데 3세트 방금 전에 중요한 블로킹 득점이 있었던 최석기. 서브킥! 최석기! 이런 범실은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이상하게도 양 팀에서 센터들의 활약이 빛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최석기 선수가 들어가서 중요할 때마다 블로킹과 지금 서브 에이스를 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동혁 리베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해줘야 돼요. 네. 알렉스는 서브리스가 불안하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센터 최석기의 서브. 강영준의 스파이크. 자, 득점. 다행히 여기서 끊어주네요. 예. 1, 2세트를 모두 승리한 KB손해보험 3세트 16대14 9점 앞서고 있는 3세트 현재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의정부 체육관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의정부 체육관 3세트 16대14로 KB가 앞서고 있습니다. KB의 리시브가 오늘 28% 대 대한항공 23%로 KB가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 앞선 5번째 경기는 대한항공이 37%의 리시브 성공률로 훨씬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한항공은 오늘 서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고 예. KB가 서브를 잘 구사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대한항공도 아킬레스건이 결국 서브 리시브라는 겁니다. 네. 리시브가 안 됐을 때는 이 다양한 공격을 시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소보다 대한항공 리시브 성공률이 반토막입니다. 못 넘어가는군요. 범실. 자, 이제는 KB가 마무리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범실, 강한 서브도 중요하지만은 범실을 하지 않는 안전한 서브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KB가 범실을 하면 대한항공이 야금야금 따라가면서 분위기 확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한항공은 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KB. 예, 황승빈의 서브, 박동혁 리베로, 그리고 알렉스 크게 튑니다만 아하! 건져 올리지 못하는 곽승석 아쉬워합니다. 알렉스의 득점. 자, 이렇게 리시브가 안 됐을 때 포인트를 내주는 선수가 알렉스인데 오늘 알렉스는 이런 볼에 대한 이 성공이 아주 좋아요. 지금 예. 한 60% 정도 성공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알렉스가 이제 가스파리니보다 많은 20득점째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95년생의 박광희. 3라운드 3순위 박광희. 아하! 이런 거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황두현의 서브 범실, 박광희의 서브 범실. 팀적으로 봤을 때는 2개 연속 서브 범실입니다. 자, 분위기를 서서히 대한항공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지금까지 앞섰던 이유는 서브의 강점 때문에 KB가 앞섰는데 그렇죠. 지금 방금 2개는 다 어이없는 범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또 서브가 좋은 김학민 선수의 서브죠. 김학민의 그렇죠. 서브! 아하!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분위기가 대한항공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KB 황두현과 박광희의 서브가 그것도 걸리면서 범실. 김학민은 라인에 거의 완전히 안쪽에 드러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해서 분위기가 넘어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팀 스스로가 범실을 해서 상대한테 분위기를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작전 타임. 한민이는 저쪽으로 많이 때리잖아. 저 5번 쪽으로 많이 때려. 그걸 준비하라고. 올라가면 커버 잘 들어가죠. 그리고 야,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마조마하지 마. 우리가 더 과감하게 자신 있게 해야지. 서브도 왜 맞춤 때려. 그냥 과감하게 때려. 한민이 쪽으로 때리면 한민이 넘어지면 공격 안 되고 다음 가면 되잖아. 자, 자신 있게 하라네요. 네. 뭐 서브도 강하게 때리고. 알렉스가 서브 리시브가 아주 뭐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시버 성공률이 20%대. 그렇다면은 김학민 선수는 알렉스를 집중적으로 이제 서브를 공략할 겁니다. 예.
3세트에서 계속 끌려갔던 대한항공이 조금씩 따라오면서 동점을 만들었지만 이게 범실이 나오네요. 역전은 안 되는군요. 김학민의 서브 범실. 대한항공이 차고 나올 수 있는 기회에서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KB는 뭐 그런 것이 다행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서브 황태기. 범실 없이 잘 넘어갑니다. 다시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미타 가스파리니. 하지만 자, 여유 있게 줘야 돼요. 예, 강영준이 받고 스파이크. 강영준! 강영준! 이 한 점은 큽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7. 자, 2점, 3점 차이로 동점까지 허용했습니다만 다시 2점 차이로 벌려놓네요. 네. 결국 김학민 선수를 빼는 거는 결국 김학민 선수가 공격은 좋습니다만 서브리시브가 안 되기 때문에 정지석 선수를 다시 투입하죠. 예. 이 리시브 라인은 정지석, 정성민, 박승석. 서브가 좋은 황태기. 황태기의 서브. 정성민 리베로 또 잡아놓습니다. 오른쪽 가겠죠. 미타 가스파리니. 아하! 공격 범실이에요. 범실이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담을 안고 가스파린 선수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예. 자, 믿을 수 있는 선수는 가스파린밖에 없기 때문에 세태 입장에서는 뭐 리시브가 되면 거의 가스파린한테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네. 몰려있는 박기현 감독의 대한항공 작전 시간. 대한항공 두 번째 작전 타임입니다. KB 손해보험 스타즈와 함께하는 선물 서브 들어가면 정확하게 좀 서브 기본기 지키면서 좀 낙사를 때리고 공격 올라오면 확실하게 해. 이제 기술 미리 때릴 건지 각오로 때릴 건지 확실하게 하는 거야. 하나만 더. 자, 서브와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은 서브 리시브가 우선입니다. 서브 리시브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지금 대한항공은 거의 속공 쓰는 비율이 한 8%, 8.3%밖에 안 나오는데 네. KB는 16% 거의 뭐 배 이상의 속공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는 KB가 서브 리시브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대한항공은 리시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속공을 잘 쓰는 한 선수도 속공을 거의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 선수가 황승빈과 교체가 돼서 투입됐습니다. 이제 한 선수 투입. 20대 17. 황태기의 서브. 정지석이 정확히 올렸고 그리고 스파이크 박승석. 자, 지금도 뭐 거의 속공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KB 쪽에서는 속공에 대한 거는 아예 무시하고 양사이드 빠른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지금 거의 속공을 안 떠고 계속 따라가죠. 이렇게. 그렇죠. 18대 20으로 끌려가는 대한항공. 이제 조재영의 서브는 흐름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브의 강점이 있는 조재영 서브. 황규현이 어렵게 받고 자, 공격적으로 코스 자르고 있어요. 알렉스로 가는데요. 이것을 박승석이 잡아올렸고 그리고 추격 기회. 하지만 곽동영 리베로 두 자, 박씨의 여기 멋진 수비. 강영진 쳐내기 시도. 이건 안 해요. 쳐내기 안 맞고 나갔군요.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자, 이런 볼에 대한 거는 상대 블로킹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블로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공격수 입장에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상대 블로킹을 너무 의식해서 밀어칠 필요 없어요. 네. 자, 전혀 맞지 않고 지금 길게 나갔죠. 예. 이제 황규현 빠지고 백계중이 들어왔습니다. 리베로를 겸하면서 이번 시즌에 또 뛰었던 백계중. 자, 여기서는 하나 돌려줘야 됩니다. 네. 19대 20 추격하는 대한항공. 자, 여기서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대한항공인데요. 백계중이 들어오자마자 받았고 알렉스에게 향했는데 알렉스 점. 각도 좋네요. 네. 결국 준비할 때는 뭐 알렉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네. 오늘 같은 경기는 알렉스가 이런 상황에서 볼을 포인트를 내줄 수 있는 아주 컨디션이 좋거든요. 그렇죠. 황규현이 다시 투입된 KB손해보험. 알렉스의 서브 순서. 박승석, 정지석, 정성민 리베로. 이쪽에 리시브 라인. 알렉스의 서브가 나가는군요. 욕심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점수차는 아니에요. 예. 자, 이제는 이 서브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감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여기서 서브에서 한 2개 정도 나오면은 예. 분위기가 완전히 대한항공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특기인 가스파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할 때 서브 에이스가 나오는 가스파린이. 그러나 곽동영 리베로 버팁니다. 이게 아니죠. 레프트를 줘야죠. 예. 자, 이렇게 찬스. 이제 포인트를 낼 가능성이 많아요. 속공으로 최석기. 찬스가 왔어요. 자, 그리고 알렉스 성공. 알렉스. 사실 그 전에 알렉스가 끊어주네요. 이게 가스파리니가
한 선수가 최석기에게 주자 가스파리니는 왜 나한테 안 주냐라고 양손을 어떤 박수 치는 어떤 손바닥을 하면서 막 흔들었거든요. 자, 그런 것이 뭐냐면은 예. 오늘 KB가 물론 보세요. 아, 일단 알렉스의 득점 장면. 자, 기다리고 있었죠. 자, 이거는 알렉스가 포인트 났는데 예. 그 전에 속공 썼을 때 그만큼 KB가 속공에 대한 블로킹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올려줍니다. 자, 이제는 찬스가 왔죠. 박승석, 알렉스 맞고 22대 20에서 때려줘야 됩니다. 네. 아, 이번에는 한 선수가 어디로? 박승석 레프트 쪽으로 한 가나요? 선수. 22대 21. 아, 오늘 정말 한 팀이 쭉 앞으로 못 차고 나가는데요. 그만큼 오늘 경기는 KB는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고 네. 대한항공 컨디션이 좀 떨어집니다만 확실한 그 실력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죠. 그렇죠. 서브 박승석. 한 점 끌려가는 대한항공 21대 22. 박승석의 서브가 들어왔어요. 박승석! 가스파리니의 장점을 그대로 지금 2세트에서 물려받고 있는 박승석의 서브 에이스 22대 22 동점을 만듭니다. 쟤는 길게 간다니까. 왜 들어와서 자꾸 움직이지 못하면서 왜 그래? 어? 야, 하나 해. 자신 없어? 자신감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하나 올라가면 돼. 자신감 있게 해. 동혁이하고 저기 알렉스 앞으로 가운데 연달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걔는 네가 저쪽으로 다 길게 봐. 자, 자신감 있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박승 선수도 사실 서브가 좋은 선수거든요. 서브가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가까이 온다면은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리시브가 안 됐을 때는 알렉스를 이용한 후위 공격을 시켜야 되겠죠. 예. 자, 이 서브가 오늘 경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박승석의 서브를 또 잘 받아내야 되는 황두현과 그리고 리베로 박동혁. 맞았어요. 박승석의 서브 알렉스를 향했고 넘어가나요? 지금은 자, 찬스가 완전 찬스가 대한항공의 왔죠. 역전 기회 역전!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3세트 막판에 몰렸다가 역전 23대 22 그 중심에는 박승석이 있고 찹찹한 표정의 권순찬 감독입니다. 자, 알렉스한테 결국 서브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알렉스는 특히 서브 리시브가 약한 것이 스파이크 서브에 대해서 옆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예. 아주 그 리시브 정확률이 떨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박승석 여기서 이제 찬스가 황두현 왔죠. 이제 동점을 만들어내는 알렉 동점. 그렇습니다. 23대 23. KB 손해보험은 사실 이 경기에서 3점을 가져가면 지금 3위와가 9점 차인데 6점 차로 높이면 준 플레이오프 위에서 해볼 만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에 친다 그러면은 물론 1점은 땁니다만은 조금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현재 3위 대한항공과 9점 차 쳐져 있는 KB 승리해야 6점 차로 좁힙니다. 짧은 서브가 23대 23 유리한 고지는 어느 팀으로 유리한 고지 어디로? 자, 오른쪽 가겠죠. 다시 가네요. 왼쪽 선택. 자, 이종현 해설위원도 지금은 가스파린 쪽으로 갈 것으로 그렇죠. 예상했는데 정지석을 활용했던 한 선수 하지만 막힙니다. 자, 한 번 더 믿고 정지식 선수한테 줬는데 예. 이게 통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 선수의 판단 결과론적으로는 나빴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죠. 세트 포인트, 매치 포인트를 만드는 의정부 KB 손해보험 스타즈. 자, 안전하게 서브 리시브가 안 됐을 때는 이제 가스파린한테 간다고 보는 것이고, 예. 자, 완전히 리시브가 잘 됐을 때는 또 정지석한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강영준의 서브 에이스. 지금 반대로 하겠죠. 서브 에이스로 의정부 체육관 더욱더 노란색들이 금빛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KB 손해보험의 승리와 함께 이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죠. 그렇군요. 일단은 비디오 판독. 자, 아직은 아닙니다. 예. 자, 먼저 투포를 터뜨렸는데, 그렇죠. 자, 지금 빨리 좀 치워줘야 돼요. 예. 자, 대한항공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축포가 이어질지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하고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될지. 한번 보고 싶네요. 빨리 보고 싶네요.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볼까요? 들어왔네요. 확실하게 들어왔네요. 들어옵니다. 오늘 KB 손해보험 결과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결국 KB 손해보험이 강영준의 서브 에이스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4위 KB 손해보험이 3위 대한항공을
9점 차였는데 이 경기 승리와 함께 6점 차로 좁히면서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되려면 3점 차까지 되거든요. 일단 6점 차로 좁혀줍니다.